취업도 많이 해봤고 알바도 해봤고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일도 배워봤고 한 1년 전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언제까지 취업만 할 수 없겠다. 창업은 굴곡이 너무 심하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창업이 도전이잖아요. 망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오히려 젊은 나이 때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로나 시대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자영업 사장님들,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폐업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최강 장사의 신, 장사 권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권프로님은 요즘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언제부턴가 창업 시장에도 젊은 사장님들이 참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패기 있는 청년 사장님들 활약이 요즘 굉장히 창업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네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구직자 36% 정도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그 2030 청년들이 자꾸 창업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청년들이 좀 창업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영업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 사장님들이 쭉쭉쭉쭉 발전해가지고 20,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또는 성장해서 여러 대기업이 또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그래서 2030 세대들의 어떤 성공 사례들을 많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언론에도 좀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 언론에 비춰지지 않은 실제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했을 때 2030 세대들의 참여율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 하나를 할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쌀케이크를 만드시는 어떤 사장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이미 자리를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잡으셔가지고 창업 문의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똑똑하게 그렇게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에서 대한민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죠. 제네시스 BBQ와 함께 젊은 사장님이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취업이냐, 창업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감히 창업의 길을 선택하고 들어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어차피 누나가 나중에 연인인가? 누나 요새 일할 만해? 연상연하 커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남매일 수도 있죠. 어때?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치. 근데 그냥 그래. 왜 너는 뭐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서 왔잖아. 뭘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는데 취업이 되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 시청자를 하나 넣었거든? 신청을 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날 했다고? 일단 날 넣었어. 허락도 안 받고? 이미 누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말도 안 되지. 미안한데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 아니,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창업 프로젝트라는데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저보고 일을 관두라는 거예요?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전이라고 치자 우리 둘을 이거 하니까. 동생분이 계속 설득을 하고 계세요. 누나를 엄청 꼬시네. 그리고 누나 일을 다니는 거 안 힘들어? 힘들어. 그치? 차라리 내가 사장할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고민은 한번 해봐. 근데 나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근데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취업 대신 다른 길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용감하네요, 어떻게 보면. 치킨 대학이네요. 오.
야, 진짜 이 프로젝트에 젊은 그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셨구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좀 그렇겠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28살 28살? 호재라고 하고요. 야, 저는 아나운서가 된 게 29살인데. 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호주에서 약 1년 가까이 도축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서 요식업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주방장으로서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설득 당하셔서 오셨네요. 네. 오긴 오셨네. 면접관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승무원이란 직업이 이 일에 가장 적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 되게 미인이시네 진짜. 매장에서의 노출과 이런 부분들을 본사에 잘 전달을 하고 일단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첫 인상도 사장님의 첫 인상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퍼스트 네. 터치가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인상 좋으신 분들이 유리하긴 하겠죠? 맞습니다. 사람과의 일이니까.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이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니 예전에 꿈꿨던 창업의 꿈이 다시 이제 솟아올라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맞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가장 가까운 이제 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되니 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은 간다 하지만 동생 따라 BBQ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또 창업을 통해서도 성공하지도 못하고 했을 때 정말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러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약 200팀 정도에게 우리가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BSK 모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약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 팀당 약 한 8,5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렇게 청년들의 새로운 삶을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남매가 일단 함께 창업에 도전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신선한 풍경이네요. 자, 2030 세대가 고려했던 창업 아이템 탑 5를 보면요. 1위가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2030 세대들이라고 하면 물론 뭐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걸로도 좀 개별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어요. 또 1인 창업, 또 배달 창업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가 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BSK 같은 매장들도 배달 전문 브랜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마케팅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너무 확연하게 잘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좀 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제너시스 BBQ에서도 청년 창업 뭐 어떤 육성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명을 걸었지만 청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장사를 잘 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기업의 어떤 그 브랜드 네이밍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아무리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해도 2030 세대의 자금 여력이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한 경험이 없으니까. 찾아보면은 다양한 기관이나 또 이런 기업들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일들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창업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 뭐 전액은 아니지만 뭐 임대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걸 또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이 건물 MD한 어떤 기업에서 이 상가 건물에
그 머천다이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또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알아보고 시작을 하시면 본인 비용을 조금 아끼면서 그 비용은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좀 지혜롭게. 그렇죠. 저 때는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뭐 청년들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었죠. 그게 뭐예요?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서 소위 몰빵을 한 거죠. 올인 네,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어떤 기회들을 조금 탐색을 해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창업을 하실 수 있다고. 그것도 좋은 경험에서 나온 팁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 장효재, 장아라 남매가 도전하고 있는 것도 바로 BBQ에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라고 BBQ가 올 8월부터 진행한 청년 사업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BBQ 본사가 지원해서 배달, 포장 전문 매장인 BSK 매장을 차려주고 청년들이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청년이란 이름으로 미래를 이끌 주역인 그들에게도 자립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기획했고요.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해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리나라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죠. 그죠? 자, 어쨌거나 고민 끝에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용감한 장효재, 장아라 남매. 자, 창업을 하기까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익혀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아우, 치킨 대학이라고 아주 그냥. 치킨 유니버시티. 네. 입학하러 오셨구나. 맞아. 여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아예 이 안에. 딱 있네, 여기. 합격하셔가지고. 일단 합격을 하셨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강의자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기대도 많이 되고 기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온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 어린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좀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걱정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들어오셨다. 진짜 대학교 같네요. 진짜. 청년 스마일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어렵고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밑에 이름도 있고 실습도 있고 다 있나 보다. 성공 사업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오자마자 너무 교육을 시작을 해서 좀 지치는 감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좀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는 실습이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닭요리나 뭐 이런 거 좀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태원에서 주방장을 한 적이 있어서 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아직 해보지 않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동생한테 많이 의지를 하셔야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야, 수업이 계속 있네요. 아마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아마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제 자세들이 나오네. 네. 아, 저거 갖고 와야지. 처음에 여성분들 저거 비위 약하신 분들은 저거 만지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제 와이프도 못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얘는 가위로. 생강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엄청 징그러웠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요. 두 분이 다 하시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을 하셔야 될 텐데. 동생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여기만 하면 되나? 여기 가운데 넣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삼각형? 다른 팀은 다 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역시 가슴살 한 번만 좀. 네. 아, 서로 또 돕기도 하고. 이게 대학이니까 가능하긴 해요. 엄청 반복하시나 봐요, 저 과정을. 아마 하루에 수십만 원씩 튀기지 않을까요? 근데 치킨집 하면 네. 기름은 늘상 튑니다. 그럼요. 네. 그 이제 그 점처럼 많이. 맞아요. 네. 그래서 긴 거리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튀길 때는. 좀 전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기름 튀어가지고 놀랐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 1분 남았다. 나 빨리 건너. 다른 팀이 더 잘해가지고 지금 열받았어요. 근데 뭔가 마지막 100호까지 좀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이게 좀 색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고기 길이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잘 안 뜯긴 거 같아요. 향이나 특이사항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세요.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솔직히 피곤한데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드실 줄은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몰랐죠. 네. 군대 같아요. 군대. 군대를 가봤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네. 왜 이렇게 늦었어? 너무 연장이 돼가지고 그거 잘 외워져요? 그람? 아니요. 솔직히 나타났잖아요. 진짜 머리 터져요. 아까 세보니까 48개 우리 하는 거. 저게 외운다고 사실 잘 외워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실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익혀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초반에 저렇게 몰입해서 네. 빨리 숙지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채반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채반하는 거? 이게 하는 작업은 괜찮게 하는데 아 이게 이 작업이었나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피 많이 안 나왔어요? 피 좀 냈죠. 이렇게 지금 숙소를 3번이서 쓰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의지가 좀 많이 되세요? 효재 형이 오고 나서 좀 하루 지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그러면 뭐 우정도 싹 트고 뭐 게임 얘기도 하면서 공부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친해지고 약간 군대 훈련소 느낌? 저렇게 같이 창업을 하고 나면 창업 초반에 서로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끈끈하겠네. 도움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동기가 있다라는 게. 잘 갔어요? 네. 몇 시에 됐어요? 어제 1시 반쯤 잤나요? 1시 반? 2시 반? 네, 2시 때 잤나요? 이제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씻고 이제
얼굴이 갑자기 없어. 야, 저 커리큘럼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배우고 소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날개만 8조각에, 다리 2개 하면 10조각에. 16에서 20번까지. 날개 한 번 더 자르고, 날개 뼈도 옆에 자르고. 16강 내잖아요. 16강 내는 거에서 날개만 한 번씩 날개만 더 하는 거예요. 찝찝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좀 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하루하루 좀 더 커지는데 이제 끝난다니까 조금 아쉽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와 동시에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아, 마음가짐이 진짜 남다르겠다. 그렇죠. 그냥 덜컥 해가지고 네. 그 치킨집을 내는 것보다 보통 그렇게 많이 네. 하니까. 저렇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시작을 하면 다를 것 같아요. ESG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제6차 기초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일주간과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청년들이 엄청난 고생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대 결절로 인해서 꿈을 접고 같은 목으로 하는 성으로 전향을 해서 다음은 우수 연수생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규재 연수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연수생. 솔직히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너무 과분한 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상 받은 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 잘 하는 그런 6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안에 치킨 한 박스를 설마. 축하드립니다.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화이팅! 시원섭섭한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또 과분한 상을 주셔가지고 오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막막한 거 반, 아쉬운 거 반, 설렘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불안했다가 실제로 해보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은 생긴 게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실습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 낫고 그 전날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위기 상황도 대처하고 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치킨 대학, 야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네요. 네, 체계적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전문 대학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특화돼 있는 분야의 대학 이런 표현인데 여기가 바로 그런 대학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보니까 닭 손질뿐만 아니라 창업 이론들까지 이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그 청년 창업자분들이 네. 사실 스스로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사실 네. 쉽진 않은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약간은 하드 트레이닝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밀도 있게 배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그것들이 꽤 많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네. 뭐
프로그램 초반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부라든지 네네. 각 지자체라든지 또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렇다 할 큰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좀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의 어떤 MZ 세대들이 워라밸을 너무 좀 소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내 라이프도 중요해.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꾸준히 끈기 있게 자영업을 좀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워라밸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도전했으면 성공의 맛을 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워라밸도 있고 또 따라오는 멋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치킨 대학 졸업을 그것도 우수상 학생으로 아까 우수상 받았잖아요. 네. 예, 무사히 마친 장아라 효재남매. 이제 창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남매의 파이팅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야. 걱정이야.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자리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도 처음이라 가지고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모르겠어서. 아, 제네시스 BBQ에서 저런 상권 분석까지 다 해주나 보네요. 네. 야, 그럼 실패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까지 다 해준다는 게. 그렇죠. 왜냐면 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실패해버리면은 허무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죠? 이쪽에는 혹시 어떨까요, 매장이? 저희는 이쪽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일산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가야 되는 곳은 다 이제 파주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할증이 붙게 될 거예요. 집이 저쪽이 가까워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할증이 돼요? 시로 넘어가면? 배달 전문 매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시가 넘어가거나 뭐 동이 바뀌거나 하면 배달 대행 회사에서 할증이 붙는. 그렇죠. 일단은 여기는 역이고요. 야당역이고 이 근처라고 생각을 하면 마트도 있고 그래서 이동 인구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쪽 근처에 매장이 있다고 하면은 동생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 저 사람들이 이 매장 여기에 매장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데는 이제 직접 하나씩 홍보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일단 발로 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배달 매장들도 숨어서 창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간판도 배달만 하면 되니까. 달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아예 바뀌었어요. 드러내놓고 간판도 배달 하고. 매장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배달 전문 매장이면은 그렇게 대로변 비싼 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그죠? 굳이 필요 없죠. 절대 상품 이메일 상품을 보여드리는데 아무래도 아까 그 빌라보다는 훨씬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여기 거의 다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네, 여기는 아무래도 좀 신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배달 많이 시켜 먹겠네. 많이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배달을 하죠. 네. 요즘에는 포장으로 많이 유도를 일부러 또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치킨도 뭐 1,000원 할인해주고 2,000원 할인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포장을 해가면. 그렇죠. 효율성을 좀 위해서. 네. 매장에 오는 거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홍백지, 그러니까 비계약지를 오셨잖아요. 네. 저렇게 온라인으로 상권 분석하고 또 현장에 가보고 또 온라인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6단지, 7단지만 해도 한 3,4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장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빌라촌이 가장 많고 네. 또 그리고 여기 외에도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사장님이 딱 항아리 상권이다 보니까 딱 잡아놓으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을 굳이 뽑으시자면 아무래도 배달 대행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때는 약간 할증이 있거나 배달 매장을 차릴 때 배달 대행 대리점, 그러니까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사무실과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까워야 되겠네. 네. 먼저 가맹계약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커 왔고 매출액이나 이런 건 얼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예상 매출액 산정서예요. 아, 이게 궁금하다, 진짜.
예, 이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액적으로는 딱 그냥 시원하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예상 매출액 산정서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뭐 취업도 힘들고 뭐 그래서 여러저러 처음 하는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서 귀찮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많이 물어보셔야 돼. 물어봐야죠. 예. 이분이야 뭐 맨날 받는 질문이겠지만 이 두 남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궁금한 게 오죽 많겠어요. 인테리어 들어가시나요? 야, 내 매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이분들 되게 설레겠어요. 그렇죠. 인테리어 할 때 사실 매일매일 가봐야 돼요. 그럼요. 커피도 좀 사다 드리고. 네. 아니, 저도 인테리어 해봤는데 매일 가잖아요. 그쵸. 구조가 바뀝니다. 맞아요. 쓰는 재료가 바뀌고요.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통창으로 들어갔네요. 전면이 통창이에요. 전면이. 예, 이거 그래도 다른 매장 막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뭐 하니까 인테리어 엄청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공사 좀 잘 되고 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와보게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네,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충돌을 하시니까 애착이 더 가실 거예요. 아, 네. 지금 간절히 쓰겠어요, 해가지고. 네, 철거를 해서 전면 뒷면을 만들어요. 여기 그럼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밑에 들어. 엄청 꼼꼼하게 다 체크하시네요. 저렇게 매일 오잖아요.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걱정이 제일 많이 되죠. 근데 이제 공사하는 거 막상 보니까 이제 빨리 영업하고 싶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난 내가 편해지겠지. 자,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픈 날짜 나왔네. 이건 되게 아, 여기 있다. 됐어. 하나. 기대이 많이 나온 일이에요. 더 오픈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려요. 저는 지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떨리겠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일단 매장 정리 같이 저랑 하시고 그다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지.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최적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동선 같은 거 많이 고려해야 될 거예요. 네, 이미 설계도를 짤 때 주방 동선 다 고려해서 아마 공사가 들어갔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튀겨야 되고 맞아요. 둘이 움직일 때 맞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그렇죠. 이런 거가 다 아마 여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킨 대학 있는 거. 네. 거기다가 이렇게 떼어주시고요. 여기요? 그렇죠. 저것도 정리 안 해본 사람은요, 냉장고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가 동선을 짤 건데 영업 동선을 짜는데 일단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짜야 될 거는 패키지랑 트레이를 어디다 두냐. 이게 할 게 진짜 많네. 많죠. 소소하게.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떠요. 아, 포스가 뭐가 안 되나 보다. 지금 뭐 소리가 그냥 들리기는 하는데 포스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신 거죠? 지금
그 포스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제 주문이 온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취소됐다고.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집중해야 돼가지고. 아니. 박스만 두었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주문을 받아서 사장님들이 직접 튀겨보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일단 주문을 받아야겠죠? 네. 제가 주문을 넣었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제 올리죠. 저기 들어왔죠? 네. 그럼 받으시 온라인 누르시고 준비 나갔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셔서 네, 거기 꽂아주시고. 옆에서 저렇게 리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진짜. 이 주문증 딱 받아가지고 딱 꽂고 그게 노하우 축적 아니에요. 매뉴얼이 다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어우 잘 튀겼다. 멋있어. 이제 잘 튀겨 보셨으니까 드셔 보셔야겠죠? 지금 컬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첫 기름에 튀겨서인지 몰라도 잘하실 텐데. 본인들이 튀긴 거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식해보네. 꼭 먹어봐요. 감격스럽다. 맛있어. 그죠? 어때요? 맛있어요? 오늘은 교육받으려다 수고 많으셨고. 끝났나요 이제? 네, 그죠. 내일 또 와주세요. 오고 싶은데 이제 저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유, 이날 저녁은 저 치킨으로 하셨네.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바로 껌껌해졌네요. 내일이 일단 진정한 디데이잖아요. 저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저렇게 오픈까지의 과정에서 뭐 상권 분석, 인테리어 공사, 가오픈 등등등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발로 뛰면서 도와주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매장을 이렇게 창업을 하는 걸 좀 도움을 받는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가진 노하우를 전수해서 그 시스템 안에 잘 융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또 프랜차이즈의 목적이니까 그런 건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식당 할 때 가오픈 그래가지고 일단 친한 사람들 먼저 불러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매장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손발을 맞춰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오픈을 권하는 게 아닐까.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 가오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성대하게 가오픈을 해서 막 지인도 오시고 지나가는 손님도 오시고 뭐 또 지인들이 왔으니까 또 그 사람들도 접객도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온 손님은 또 불만에 쌓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심리에서 초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오픈을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무조건 한 번씩은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미 궁금하니까. 손님들이 딱 처음에 갔는데 막 바빠 보이고 난장판이고 사장님은 뭐 지인들하고 웃고 있고 그게 첫 이미지. 띵동 눌렀는데도 사람도 오지도 않고 그게 첫 이미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초도 효과에서 아예 그렇죠. 낙점을 받게 되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안 찾게 되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봤을 때 두 남매 큰 무리 없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교육도 잘 따라와줬고 신중하고 제가 다 떨리네요. 과연 첫 주문을 받고 이분들 어떤 감정일까요? 그리고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 두 남매의 도전기 마지막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이야, 우리가 다 뿌듯하다. 주문이 막 잘 들어오네. 첫 주문은 오늘 몇 시에 들어왔어요? 오늘
12시 조금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첫 경험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주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딱 둘이서 하고 나서 할만한데? 라고 했다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주문이 없으면 더 죽을 맛일 거예요. 그렇죠.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막 시간도 나죠. 빨리 가고 막 신나고 맞아요. 이러니까 에너지가 생기지. 맞죠? 네, 수고하세요. 아유, 목소리 밝다. 이거 봐. 지금 벌써 밤이 됐는데. 3시 반에 픽업이에요. 아, 또 이거 본사에서 도움을 주러 나오셨네, 한 분이. 지원해주러 나오셨구나. 오피자는 안 나오시는 거 아니신가요? 아, 예, 맞아요. 저는 원래는 안 나오는데 그냥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나 미비된 상황이 있을까봐 나왔는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야, 입에서 당내 나겠다. 아, 그쵸. 아니네, 치킨. 입에서 당내 나겠네. 황홀. 야,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 근데 우리 그 박은 많죠? 닭은 엄청 많진 않아요. 확인하면서요. 닭 모자랄까 봐 진짜. 많이 나갔나 보다. 10분 뒤에 찾으러. 야, 닭 모자랄까 봐 걱정할 정도로 첫날부터. 포장 10분 뒤. 반반. 그냥 그걸로 나갈게요. 오픈 첫날인데 잘 보내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보고 있나요? 일단은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 거 상황에서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문도 누락이 생긴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든데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긴 힘드네요, 정말. 아무래도 같은 또래 중에서는 취업하고 창업 둘 중에 아마 구분하는 되게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아시다시피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책임감이 늘어날수록 자꾸 도전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청년이니까 도전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게 하시던데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만 당할 수 없죠. 농담이고요. 네, 힘들긴 한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오가 되게 좋으세요. 겸손하시네. 겸손하시고. 네. 야, 여기도 청년 창업 배달 맛집. 네, 일단 박수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장하라 효재남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장씨남매 장하라. 예. 자, 어찌됐건 청년 세대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창업 전문가로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뭐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든 아니면 개인 독립 창업을 하든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본을 몽땅 다 투입하거나 또 대출을 받아서 하는 창업은 사실 처음부터 약간 쪼들리면서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무리수죠. 근데 장사는 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면서 완주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마라톤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쟁업소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 변화도 줄 수 있고 또 리뉴얼도 할 수 있고 무언가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스퍼트를 내가지고 100m 달리기 마냥 막 영끌해서 그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딱 100m밖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지치죠. 너무 빨리.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장사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살짝 아까 그 제작진에게 여쭤봤는데 좀 잘 아시잖아요. 프랜차이즈 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주는지 초도 물량 같은 경우. 근데 보니까
그래도 그날 다 소진했다는 거 보니까 예, 두 남매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밀고 나가시고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창업자들이 사실은 이 자영업해서 또 어떤 무언가를 물건만을 팔아서 음식만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좀 쌓이다 보면 그 노하우를 다시 또 전수해주는 그런 일도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식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나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최강 장사의 신 장프로와 함께 했는데요. 건프로입니다. 아주 장사 건프로. 이 장효제 장하라 우리 또 남매 때문에. 야, 저들에게 그냥 홀딱 빠졌네. 장사 장하라. 옆에 있는 사람도 장으로 그렇죠. 바꾸네. 장효제 자꾸 장 이해합니다. 우리 장영욱 씨. 오랫동안 가라는 의미로. 그러네요. 자, 아무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뜻이 있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길은 보일 겁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밟는 곳이 또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제 마무리로 외치면서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35세) 이경진 씨는 지난해 무상으로 어느 한 돈가스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는데요.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등등 모든 금액을 지원받고 현재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33세 김은희 씨는 1년간 임대료를 또 지원받고 디저트 카페를 창업해서 온라인에까지 진출을 하셨어요. 현재는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정부나 사기업 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똑똑한 창업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혹은 발품, 손품을 좀 팔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오프라인 창업은 적어도 5천만 원 내외의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비용 지출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위 사례에서 등장한 젊은이들은 각각 상가 전문 MD 회사의 컨설팅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한 케이스이고요. 열정과 의지 그리고 발품으로 창업 비용을 좀 아예 들이지 않거나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죠. 최근 들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아졌지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예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지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연일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창업 의지와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과 노하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청년 창업가 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밝혔어요.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한다는 게 그 골자이고요. 수원시는 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할 예정인 청년 창업가들에게 테스트베드 격인 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해요. 내년 2022년 3월을 목표로 현재 매산동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고유코리아라는 상가 건물 전문 MD 기업에서는 서울시 청년주택에 시공될 상가에 입점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사례들을 보면 꽤나 큰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처럼 오프라인 창업, 장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를 알아봐야 돼요. 장사는 한철 메뚜기 같은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줄인 비용으로 좀 더 내가 가진 아이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이 창업 후에 대출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경영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꼼꼼히 검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건프로였습니다.
좀 지금 진짜 황당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마지막 솔루션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